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감자빵이 큰 이슈였는데요. 에어프라이기에 20분 아니면 전자레인지 1분 조리 권장이라고 써 있었는데 감자빵 빌런이 전자레인지에 감자빵을 20분 돌려서 터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이 나서 20명이 대피하고 화재 인식으로 13층의 창문이 자동 개방되어 안 닫혀서 모두 패딩 입고 일하고 있으며 13층이 추우니 난방은 풀로 당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공조를 쓰는 11층은 29도까지 올라가서 한여름 같은 난방 온도로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과연 감자빵 빌런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심지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이사라는 루머까지 퍼집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인사팀이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범인은 인사팀 직원이라고 공식 인정하였고 인사팀장은 즐거운 회사 에피소드였어서 감사했다는 댓글까지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똥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요리 똥손들입니다. 감자빵 빌런처럼 전자레인지조차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란을 통째로 돌리다가 터뜨리는 분들은 편의점 갤러리에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컵밥을 뜯지도 않고 돌리는 분도 있는데 불이 나서 소화기로 끄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려던 분은 이렇게 우뚝 솟은 사과를 봤다고 하고 키스틱을 뜯지 않고 돌려서 내부 폭발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왕뚜껑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했는데 그릇이 뒤집혔다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왕뚜껑 그릇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왕뚜껑으로 UFO 만들었다는 게 많은 분들의 합리적 추론이었는데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쓰여있지 않은 컵라면은 돌렸다간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컵라면 못 끓이는 분들 은근 많은데요. 짜파게티 끓이면서 스프 먼저 넣거나 비빔면을 끓이면서 스프 넣는 실수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스프 대신에 프렌치 카페를 넣는 분도 있고 다 먹은 후에나 유성 스프를 발견한 분도 있고 컵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는데 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주전자가 물을 내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라면 역시 못 끓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유리 그릇에 끓이다가 깨 먹는 분도 있고 면 위에 냄비를 올리는 분도 있고 엄마한테 라면 끓이는 법을 물어봐서 엄마가 면부터 넣으라고 하자 이렇게 물 없이 면만 넣어서 엄마한테 욕을 먹은 분도 있습니다. 밥솥에 밥을 하며 생각 없이 쌀을 때려박아 이런 결과물을 내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냄비에도 쌀을 너무 많이 넣어 정열맨 머리를 만드는 분도 나오고 압력 밥솥으로 떡볶이 하겠다고 야심차게 나섰다가 빨간 국물이 천장 뚫을 기세로 솟아오른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태워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닭죽을 데피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새로운 화사남처럼 만들어낸 분도 있으며 돈가스를 튀겼는데 겉만 바싹 태워 진정한 겉바속촉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의 불만두를 구워내시는 분도 있고 지옥석 감자를 만들어내는 분도 있고 영혼석 고구마를 만들어내는 분도 있습니다. 피자 역시 용암이 흐르도록 만들어버렸고 핫도그 강화를 실패해 가지로 만들어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요리 좀 해봤다며 탄 음식을 보여줬는데 냄비가 회생 불가일 정도로 까맣게 탄 모습을 보여주며 냄비 탄 거 어떻게 수습하냐며 수세미로 닦아지냐고 물어보는데요. 사람들은 정도가 심하다며 그냥 버리라고 했었는데 기쁜 소식이라며 냄비 안 닦아도 된다는 글을 올리더니 정말로 탄 음식이 통째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뭔가를 태워서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플스 패드의 아날로그 스틱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도너츠를 만들려고 반죽을 했는데 너무 걸쭉했다는데요. 일단 튀기고 봤다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아무리 봐도 쥐튀김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찹쌀떡을 이렇게 만들어낸 분도 있었고 계란찜 역시 지옥에서 온 듯한 용암 모양으로 만든 분도 있었으며 피자를 만드신 분은 뭔가 역병 걸린 느낌으로 구워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머랭 쿠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왔다며 하얀 행주가 만들어졌다며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며 보여주는데 지점토는 많이 안 먹어봐서 맛도 못 봤다고 하기도 합니다. 계란말이 역시 쉬운 줄 알고 덥석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계란을 얇게 익히는 게 어렵다 보니 별의별 모양이 다 나오는데 처음부터 계란 붕어빵을 만드는 분도 있고 불 조절 못해서
태우는 분도 있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장기를 표현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여담으로 예전에 요리 유튜브 채널에 꽃 계란말이가 나오면서 은근 이런 꽃 계란말이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실패한다고 하는데 우때의 어떤 분은 이거 쉬운 거라며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하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계란말이에 미쳐 살았을 때 진짜 별거 다 만들어 봤다고 하며 지금까지 만들었던 계란말이들을 대방출하는데요. 심지어 오므라이스 계란을 체크 무늬로 만들기도 하는 등 진정한 계란 마스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정글 사건입니다. 한 여성 카페에는 여보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화초나 식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신랑이 차는 못 사고 뭔가를 키워보겠다고 하고는 나가서 플라스틱 화분 4개와 흙, 비료, 배양토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12개 정도 사왔다고 합니다. 이후로 매일매일 물을 주고 퇴근해서는 토마토들과 대화도 했다는데요. 5살과 3살 된 아이들이 만져보다가 가지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고 글쓴이도 한번 못 먹어본 영양제를 방울토마토한테는 열심히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도 산타벨라라는 가든 블로거처럼 이렇게 예쁜 베란다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런 토마토 정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새 차를 사고 나선 토마토를 쳐다도 보지 않았고 이미 먹은 영양제 때문인지 계속 자라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글쓴이에게 네가 물 주고 많이 따먹으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후기도 올라오는데요. 3박 4일 휴가를 가면서 물을 듬뿍 주고 가며 내심 속으로는 죽어줬음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자 아주 진한 풀냄새가 집안을 휘감았고 베란다를 보니 토마토들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수확이라도 하자고 살펴보니 딱 한 개 먹을 만한 게 있었다는데요. 결국 전부 치웠는데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웠으며 지지대 치우다가 눈 찔려 죽을 뻔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마토 치우고 났더니 이번엔 모기 쫓는 나무를 샀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카페는 은근 똥손들이 종종 나오는 걸로 유명했었는데요. 전화기를 리폼하고 싶어서 화이트 아크릴 물감을 칠했다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버튼 사이에 물감 눌러부터 눌러지지도 않는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긴 아기 딸랑이 샘플을 보고 6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혼자 보기 아깝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고 어떤 분은 과일을 담그려고 유리병을 열탕 소독하고 거꾸로 세워놨는데 다 말랐나 확인해 보려고 뒤집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부항 뜬 것 같네요. 다음은 역사 속 주식 똥손들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분 등의 이론을 완성한 천재 물리학자이지만 사우스시라는 무역회사의 주식으로 다 말아먹었다는데요. 재작년에 비트코인 마냥 당시 사우스시의 주식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었다고 하는데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2배 정도 먹고 털어냈지만 계속 올라가는 주가를 보고 전 재산의 대출까지 영끌 풀매수를 했고 이후로 주가는 수직 낙하하며 거의 90%의 재산을 날린 후 손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이와 달리 음악가 핸델은 사우스시 바닥에 투자해서 꼭대기에 팔아 어마어마한 개이득을 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겐 뉴턴 돈으로 핸델이 음악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음악의 어머니가 아니라 주식의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우스시 버블 사건은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과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함께 세계 역사 3대 버블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 역시 노벨상 상금 28,000달러를 주식 투자에 사용했는데 바로 경제 대공황을 만나며 대폭락했고 거의 다 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받게 되면 상금을 모두 위자료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전부인과 이혼을 했었다는데 결국 위자료를 안 줬다고 하네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이는
책 사서 번 돈을 전부 투자했었다는데요. 증기기관 개량을 연구하는 베이퍼라이징에 투자했지만 연구에 실패하고 증기 도르래를 연구하는 여러 벤처기업에 투자했지만 또 실패하고 철도 회사인 오리건 트랜스콘티넨탈을 78달러를 주고 샀지만 떡락해 12달러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 직접 찾아와 전화기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했다고도 하는데 결국 전화기는 대박이 났고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었었다고 하네요. 조판기에 투자하여 사업 권을 받아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다고도 하는데 사업이 망해 결국 파산까지 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결국 어떤 방면에선 똥손인 분들이 다른 방면에선 금손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